안녕하세요. 된 멘토 신범철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덕선네이룩스고요. 덕선네이룩스에 관련된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선네이룩스는 현재 삼성 디스플레이 OLED 소재를 납품하고 있는 SDC양 OLED 소재 기업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덕선네이룩스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얼마나 많은 OLED 패널을 출하에 따라서 매출액이 소폭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된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24년도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이 중성 OLED 이슈는 괜찮았다라는 거죠. 특히 삼성전자는 올해 출시한 갤럭시 S24가 온디바이스 AI를 힘을 잃고 판매량이 전작 대비보다 8%가 증가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갤럭시 S24 시리즈가 흥행에 성공하게 되면서 전작 대비보다 8% 증가했고, 특히 미국과 서유럽에서 인기를 끌게 되면서 서유럽 초기 판매량이 전작 대비보다 28% 증가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삼성전자의 갤럭시 S24에 대한 판매량이 호조를 보이다 보니까 삼성 디스플레이도 이에 맞는 패널 출하량이 증가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현재 삼성 디스플레이는 이 플렉시블 OLED 패널을 만들어서 어디에 납품하면은 삼성전자의 자체적인 플래그십 모델과 아이폰의 OLED 패널에 출하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최근 아이폰 같은 경우는 전년도 하반기까지 상황이 좋았지만은 최근 아이폰에서 가장 큰 시장인 중국 쪽에서 자국 내 핸드폰이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중국 내 아이폰 소비가 줄게 되면서 총 24%가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 이 아이폰 판매량이 부진을 해가지고 삼성 디스플레이의 전반적인 플렉시블 OLED 패널 출하량은 감소됐다는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 전반적인 OLED 시장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은 일단 이 OLED 시장은 다시 전반적으로 살아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해까지만 해도 이 OLED 시장에서 스마트폰 차지하는 비중이 80%가 육박했지만은 이 아이패드를 선두로 많은 IT 기기들이 OLED를 탑재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국내 패널 제조사뿐만 아니라 패널 제조사한테 소재를 납품하고 있는 기업들까지도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런 상황을 이해 가지고 OLED가 이 3년 만에 다시 반등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전망 속에서 여전히 시장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는 기업은 삼성 디스플레이다라는 겁니다. 특히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 플렉시블 OLED 패널 측면에서는 30%가 넘는 점유율을 기록하게 되면서 여전히 업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앞서 말했듯이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여전히 플렉시블 OLED 패널에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이제 전년도와 비교해 봤을 때는 패널 출하량이 소폭 줄어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줄어든 이유는 앞서 말했듯이 아이폰 판매에 부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중국 쪽에서 이 이제 자국 내 영향력이 높아지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중국은 수년 전부터 이제 플렉시블 OLED 패널을 위해서 수조 원을 투자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 최근에 이 플렉시블 OLED에 대한 수율이 안정화가 되면서 화웨이나 샤오미나 오포나 비보 등 글로벌 스마트폰 중국 업체가 중국 정부의 기조에 따라서 자국 업체가 생산한 디스플레이 패널을 탑재하는 유인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런 기조로 인해 가지고 중국의 디스플레이 패널 업체인 비오와 비즈노스, 천만화, CSOT 등 기업들이 현재 중국의 샤오미, 화웨이, 오포, 비보 등 증가하고 있는 자국 내 플렉시블 OLED 수요를 기반으로 상당히 높은 출하량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장 초기인 플렉시블 OLED 시장 초기인 2016년도까지만 하도록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 시장에서 87%에 대한 점유율을 기록했지만은 최근 2019년도부터 중국 업체들이 이 시장을 빠르게 침투하게 되면서 우리 기업들을 추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중국 기조에 따라서 중국에서는 자국 내 기업들이 만든 디스플레이 패널을 많이 탑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비용에 대한 출하량을 보게 된다면 2023년도와 2023년도 2분기를 보았을 때는 각각 2640만 대, 2150만 대를 출하했지만 2024년도 1분기와 2분기에는 3130만 대와 2590만 대를 출하하게 되면서 전년도보다 굉장히 많이 증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 이제 이 플렉시블 OLED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삼성 디스플레이가 우위를 점하고 있긴 하지만은 이 중국의 추격이 매우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삼성 디스플레이에 대한 플렉시블 OLED 패널이 전년도보다 많이 줄어들었다 보니까 생각보다 덕산 네록스가 많은 수혜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앞으로 이제 아이패드 물량도 있고 자체적인 모델에 대한 판매량도 증가하고 있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2023년도보다는 매출액적인 부분은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지속적으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지속적으로 확인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예다 보니까 덕산네룩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덕산네룩스에 대한 주가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산네룩스 같은 경우는 이제 지속적으로 이런 박스권에 대한 부분을 보였다라는 거죠. 하지만 결국 이 박스권 하단에서 반등이 나오나 싶었지만은 결국 그 다음날에 이 박스권 하단을 돌파하고 그 다음에서 장대 양 음봉이 나오게 되면서 저점인 34,000원 부근까지 내려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반등이 오고 있긴 하지만 이 부분은 이제 매물대가 강한 부분이다 보니까는 쉽게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눌림이 오게 되면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결국 이 하락으로 인해 가지고 이 모여있던 단기 이평선들이 다시 이 밑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 마련되고 있다 보니까는 5평선, 10평선, 20평선, 60평선, 120평선까지 완전 역별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지금 당장 덕산네록스가 엄청나게 큰 상승을 보여주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관망을 하게 되면서 얘가 이 부분에서 바닥을 잘 다지는지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 이 바닥을 잘 다지면서 다시 반등이 오는지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시 반등이 온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매물대가 강한 부분이기 때문에 소폭 다시 눌릴 수가 있는 가능성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덕선내록스는 큰 상승보다는 중간중간 짧은 반등분 정도로만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다시 반등이 왔다가 눌렸을 때 이 부근을 이탈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이 라인을 이탈하게 된다면은 어느 정도 하방에 대한 리스크 관리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주가의 흐름들도 지속적으로 한번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제가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다 보니까 덕산 네룩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덕산네록스 같은 경우는 현재 이 삼성 디스플레이랑 OLED 소재 기업으로서 삼성 디스플레이가 많은 디스플레이 패널을 출하해야 매출적으로 호재를 볼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생각보다 이제 많은 매출액을 못 올릴 수는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지속적으로 삼성 디스플레이는 여전한 점유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매출액적으로는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대현 멘토 신범철이었습니다.